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요. 친구를 놀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찰인 척 혹은 검사인 척 사칭을 하고 그 다음에 불법적인 수색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해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범죄를 나에게 저질러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은 즉각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셔가지고 나중에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사를 사칭한 사람에 대해서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고소인은 김어글레스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쓰시고 주소 쓰시고 직업 쓰시고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넣으셔야 경찰이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고소인 진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고소인 나 검사라고 가공의 인물이고요. 서울 마포구 땡땡동 123번지 전화번호를 적으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검찰을 사칭하고 나서 내 차량을 불법적으로 수색하고 나서 가버렸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가짜 신분이 담긴 명함을 줬다고 한다면 일이 쉽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타고 왔던 차량의 번호가 있다면 차량 번호 같은 것을 잘 적어서 제출을 하면 수사기관이 해당 차량 번호를 확인해 보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피의자는 피고소인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 피고소인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5일경 서울 강남구 땡땡동 소재 EFG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2-0000 벤츠 차량에서 내리던 고소인에게 저는 서울중앙지검 이땡땡 검사입니다. 손해사정사로 일하시죠? 라고 이야기한 뒤 고소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차량 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순순히 응하자 고소인의 차량의 글로브 박스 내부의 서류를 뒤지고 트렁크를 열어 내부 물건들을 수색하는 등 검사를 사칭하여 고소인 소유의 차량을 수색하였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실제로 쓰시지는 않아도 되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적어 본 건데, 주체가 나오고요. 피고소인이 언제 어떤 장소에서 누구의 자격을 사칭했으며 그 사칭한 직권을 행사했는지 여부까지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법 조문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118조 공무원 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공무원을 사칭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직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여기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사칭했다고 한다면 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공무원을 사칭했다고 해도 그 직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부패범죄 중에서도 뇌물수수는 3천만 원 이상인 것이고, 그리고 경제범죄는 5억 이상이고,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가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직권을 행사하면 과연 이게 공무원 자격 사칭이 되는 건지 아닌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정확하게 범죄 사실이 들어맞기 위해서 검사라고 사칭한 사람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라고 하면서 차량을 불법적으로 수색한 경우를 가정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고소 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고소 이유에는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을 자세하게 쓰면서 증거가 있다면 증제 1호증, 2호증, 3호증 등으로 해서 증거를 자세하게 넣으시면 될 겁니다. 관할은요, 사건의 관할 및 관할 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에 있고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되어 있으니까 이 사건 범죄는 서울 강남구 땡땡동에서 이루어졌는 바 범죄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범죄지 관할이 인정됩니다 라고 하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내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피의자의 주소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피의자는 서울 마포구 어디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마포구 땡땡동이
서울 마포경찰서 관할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관할에 대해서는 따로 쓰시지 않고 바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증거자료,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8.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중복 고소인지 여부, 관련 형사사건이 있는지, 관련 민사사건이 진행 중인지 등을 성실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보통 관련 민사사건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게 손해배상 청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형사사건보다는 민사적으로 돈을 받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형사사건이 끝나고 나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겠다 싶은 사건들은요, 소멸시효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사건 먼저 진행하시고 나서 민사사건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그 사이에 돈을 빼돌리거나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민사적으로도 가압류 등을 빨리 걸고 나서 동시에 형사사건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셨을 때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힘들겠다 싶으시면 얼른 변호사를 선임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기타 상기와 같은 이유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고소하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날짜 쓰시고 이름 쓰시고 뒤에 도장 찍으시고 고소장 본문을 반 접은 다음에 간인하시고 나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거서류는 여기다가 증거 자료라고 해가지고요, 만약에 현장을 비추고 있던 지하주차장에 CCTV 영상을 확보를 했다고 한다면 증제 1호증으로는 CCTV 영상이라고 쓰시고 입증 취지로는 피고소인이 불법적으로 수색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함이라고 쓰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각종 증거 자료는 충실하게 제출하면 제출하실수록 피고소인의 혐의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이 공무원 자격 사칭을 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어떻게 고소장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순 자격 사칭과 직권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물건까지 빼앗아 갔다면 결국은 권리구제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고소장 제출하시는 게 필요하니까요. 오늘 이 고소장을 참고하시되 혼자서는 해결이 좀 어렵겠다라고 하시면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김주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